그래서 이론 잘 푸는 방법은 얘 또 이러네. 잠시만요. 뭐가 문제지? 프로그램님? 또 되네. 그래서 보면 이론 잘 푸는 방법은 딴 거 없는 것 같고요. 그냥 누가 하나라도 더 정리 잘 하냐. 보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31번 저기 투자자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종류 물어보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가셔서 뭐 하시라고요? 컨트롤 F로 찾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거기 컨트롤 왜 이래 또 F 그 다음에 아이고 또 영어로 나오네. 그래서 임차 보증금 치시면 또 넣냐? 임차 보증금 여기 보시면은 기타 비유동 자산이에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세요? 3번. 그래서 이렇게 종류 물어보면은 그냥 뭘로 하시라고요? 컨트롤 F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 또 시작했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세요. 그리고 컨트롤 F 치시면 2번 없어요. 투자유가증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주의하시고요. 잠시만요. 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일단 꺼놓고 이따 쉬는 시간에 한번 껐다 켜야 되겠다. 그 다음에 32번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중간. 우리 중간이 뭐죠? 반이잖아요. 그래서 뭔 제품이요? 반 제품. 정답 몇 번이요? 1번. 이건 뭐 공부하고 뭐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런 문제는 그냥 맞추라고 주는 문제들도 종종 있어요. 그 다음에 33번은 오늘 얘기하고 끝입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 아주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니세요. 정답은 일단 4번이세요. 33번의 정답은 4번인데 왜 4번이냐면 제가 아까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 그랬죠. 이렇게 하는 걸 무슨 식이라 그러냐면 계정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첫날 T자처럼 생겼다. 그래서 무슨 계정이라 그랬어요? T계정이라고 지나가듯이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T계정이라는 게 요 T자로 구하는 건 계정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요번에는 보고식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보고식은 요게 계정식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되면 보고식 되는 거예요. 위에서 밑으로. 그래서 우리 회사 가시면 보고서 작성하잖아요. 근데 보고서 작성할 때 위에서 밑으로 작성하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작성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는 걸 보고식.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손익계산서는 보고식으로만 작성해요. 계정식을 못해요. 왜냐면 계산서기 때문에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익,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 빼면 영업이익, 이런 식으로 덧셈 뺄셈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T계정으로는 차변 대변으로는 덧셈 뺄셈을 직접 보여줄 수가 없죠.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무슨 식만 가능하다? 보고식만. 그래서 사용 안 하는 거는 몇 번이 되세요? 4번이 됩니다. 근데 요즘엔 이런 문제 안 내요. 왜냐하면 장부를 안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그 다음에 34번 같은 거 잘 맞추셔야 됩니다. 계약금 나오면 두 가지예요. 먼저 줬다 선급금, 먼저 받았다 무슨 금이요? 선수금.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세요? 3번이죠. 이런 거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없죠. 이런 거 분계 문제로도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35번도 컨트롤 F로 찾으시면 정답은 3번하고 4번 나와요. 3번에 해외사업 환산이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나오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외환차익은 영업 외수익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하고 4번인데 그냥 요런 건 시험 문제 나오면 뭘로 찾으시라고요? 컨트롤 F 쳐서 찾는 연습 평소에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36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십시오. 무슨 법이요? 정해법. 그래서 우리 정해법 구하는 공식 이렇게 됩니다.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량수. 취득원가 100 잔존가치 10 나누기 5년 그러면 18만원.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37번에 현금 등가물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옛날 용어고 지금은 현금 등가물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래요? 현금성 자산. 그래서 우리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외웠었잖아요. 초반에. 그래서 통화 및 통화대용 증권, 그 다음에 요구 불예금, 그 다음 무슨 성 자산이요? 현금성 자산. 취득 당시 만기가 몇 개월이요? 3개월. 그래서 보시면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맞고요. 3개월 이내에 환매 조건부 맞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사용이 제한된 예금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정기 예금이나 적금 같은 것들. 근데 제한되어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요구불 예금의 뜻이 뭐냐면 입출금이 자유로운 거여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현금처럼 쓰려면 자유롭게 뺐다가 넣었다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한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세요? 3번. 그래서 3번은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 아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38번. 거기 빈 공간에다 요거 하나만 적어 주세요. 재산세, 자동차세, 회비는 세금과 공과예요. 그 다음에 저기 적십자 회비는 기부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분들을 뭐라 그러냐면 보유세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재산이 있어야 세금 내는 거고 자동차가 있어야 세금 내는 거고 종합부동산세 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부동산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기준에 맞는 거를 보유해야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재산 없어. 재산세 안 내면 돼요. 자동차 없어. 자동차세 안 내면 돼요. 그래서 이건 국가에서 가져가시는 거기 때문에 뭘로 처리해요? 세금과 공과. 근데 적십자회비는 좋은 일에 쓰는 거잖아요. 좋은 일에 쓰는 건 뭐예요? 기부금. 그 다음에 39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가공비. 우리 외웠었어요. 기초원가 또는 기본 원가는 직접 재료비 더하기 뭐요?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가공원가 또는 전환원가는 직접 노무비 더하기 뭐요? 제조 간접비라고 했었죠. 그래서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가공이니까 가공원가예요. 무슨 원가요? 가공원가. 그래서 노무비가 얼마예요? 30. 그 다음에 변동제조간접비 55, 고정제조간접비 40, 다 더하면은 125만원. 정답 몇 번이요? 4번. 근데 4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식 같은 것들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계산 문제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옆에다 공식 쓰고 거기에다 대입하는 연습하시면 다 풀려요. 그 다음에 40번 일단 정답은 3번입니다. 우리 추적 가능성에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랬어요. 직접비하고 뭐요? 간접비. 그래서 직접이라고 나오면 특정한 데 쓴 거고 간접이라고 나오면 같이 쓴 거예요.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임금이 월급입니다. 맞죠? 우리 분기 풀 때 공장 월급을 임금이라고 했는데 공장에 보면 하나만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 군데 일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임금은 직접도 있고 뭐도 있는 거예요? 간접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매비와 관리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판매비와 관리비는 500번대잖아요. 근데 제조간 500번대가 아니고 800번대잖아요. 근데 제조간접비는 몇 번대예요? 500번대예요. 그래서 2번은 X예요. 그 다음에 3번 전력비는 전기요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요금이요? 전기.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기라는 건 하나만 들어갈까요? 여러 군데에서 같이 쓸까요? 같이 쓰잖아요. 그러면 간접비는 몇 번이 되는 거예요? 3번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전기는 들어가서 하나만 쓰지 않잖아요. 집 생각해 보세요. TV, 냉장고, 에어컨, 컴퓨터 이쪽 저쪽 다 같이 나눠 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그 다음에 원재료비가 재료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가 어떤 재료는 한 군데만 쓰죠. 근데 어떤 재료는 이쪽 저쪽 다 쓰죠. 그러면 직접도 있고 뭐도 있는 거예요? 간접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맞는 거 찾으면 몇 번이 되는 거세요? 3번. 그 다음에 41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변동원가. 무슨 원가요? 변동원가. 그러면 여기 기억나셔야 됩니다. 총변동비는 증가.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 총고정비는 일정.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 조업도가 뭐 할 때? 증가할 때.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하나씩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조업도가 증가해도 단위당 원가는 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일정하기 때문에. 일정하다라는 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재료비가 대표적인 변동비예요. 왜냐하면 재료라는 건 많이 만들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만들면 어때요? 적게 들어가고. 그래서 총변동비는 뭐 한다? 증가한다. 일반적으로 많이 만든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변동원가는 일반적으로 단위당 변동원가의 조업도 곱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총변동비는 증가잖아요. 근데 거기는 총변동비가 뭐라고 되어 있죠? 일정이라고 되어 있죠? 네, 일정이 되려면 변동비여야 돼요? 고정비여야 돼요? 고정비.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세요? 4번. 그 다음에 42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십시오. 제조간접비. 그리고 참고로 저는 분계 풀어드리는 시간보다 이론 푸는 시간이 더 길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분계는 그냥 분계만 알면 되는데 이론은 내용까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조간접비는 이렇게 됩니다.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 그래서 간접비들끼리 합친 걸 뭐라 그래요? 제조간접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씩 맞춰보시면은요. 직접 재료비 아니에요. 왜냐면 직접은 직접이잖아요. 간접이 아니니까 아니고 직접 노무비도 당연히 아니겠죠. 그 다음에 기계감가상각비 맞아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기계가 있으면 하나에 쓰기도 하지만 대부분 같이 쓰는 기계들이 어때요? 많죠. 그래서 맞고요. 공장 임차료도 맞아요. 왜냐면 임차료라는 게 월세거든요. 그럼 우리가 공장을 하나 이렇게 얻게 되면은 거기에서 여러 가지 만드는 회사들이 어때요? 많죠. 하나만 하는 데들도 있긴 있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땐 하나보다는 여러 군데 하는 데들 여러 군데 하는 게 훨씬 더 많잖아요. 사무실 아니에요. 판매 수수료도 아닙니다. 왜냐면 사무실하고 판매는 다 공장이에요. 사무실이에요. 사무실이에요. 그 다음에 공장 전력비. 우리 아까 전기요금은 여러 군데서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15,000원, 30만원, 12만원. 그래서 43만 5천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4번. 근데 이거 내신 분 잔머리 좀 쓰셨어요. 왜냐면 1, 2, 3번에 좀 큰 금액 줬잖아요. 4번은 작은 금액 줬죠. 이렇게 나오면 웬만한 사람 4번 못 찍어요. 네, 이건 푸는 게 아니고 찍을 때 예시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대부분 2번 아니면 3번 찍어요. 왜냐면 금액이 왠지 중가운데일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 되면은 계산 문제인데 이것도 있어요. 정답 없음. 계산 불가능.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43번 또 적을 겁니다. 예, 이따 또 나오면 또 적을 거예요. 개별 원가는 비싸. 왜냐면 개별이라는 게 몇 개씩?
하나씩. 그래서 개별 포장이 비싸잖아요. 그 다음에 종합 원가 계산은 저렴할 거야. 왜요? 몇 번 해주니까? 한 번에. 그래서 우리가 종합 선물 세트도 쌀 거야. 이런 생각 하잖아요. 실상은 더 비싸긴 하지만. 그 다음에 다품종 소량 주문. 그 다음에 소품종 대량 작업 지시, 제조 지시, 작업 원가. 그 다음에 공정 완성품 한산량,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 뭐하다? 중요하다.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이 중요하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소품종 개별 방식 1번이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여기 보십시오. 소품종의 개별이잖아요. 그러면 두 개가 다 있는 거죠. 맞죠? 그러면 얘는 삼각형이에요. 왜냐하면 얘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양쪽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2번에 주문. 주문은 확실히 개별이죠. 맞죠? 정답은 3번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적혀 있잖아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3번에 공정. 여기 보세요. 공정. 공정은 뭐예요? 종합. 그래서 제가 아까 답 찾을 때에 가장 맞는 거, 가장 아닌 거,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문제 중에서 가장 바르지 못한 거는 몇 번이 되는 거예요? 3번이 되는 거죠. 공정이니까. 그래서 찾으실 때 이런 장난 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아닌 걸 찾으셔야 돼요. 항상. 이렇게 나오면 1번 선택 많이 합니다. 왜냐면 마음은 급한데 1번이 소품종이래. 소품종은 종합이야. 이랬고 1번 찍으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꼭 끝까지 다 잘 보시고. 44번 일단 정답은 3번입니다. 일단 1번에 보시면 우리 부가세는 간접세라 그랬어요. 직접세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 인세에다가 밑줄 치시고요. 인세는 4월 10일 이후에 배울 건데 인세는 소득세예요. 그래서 뭐냐면 소득세는 인세라 그래서 인원수가 많으면 똑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적게 내요. 근데 왜 이렇게 만들어 놨냐면 가족이 많으면 돈이 어떨 것이다? 많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 또 이제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저 혼자 사는데 돈 많이 쓰는데요. 알아요.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가족 많으면 돈 많이 쓸 확률이 어때요? 높아. 혼자 살면 아끼려면 아낄 수 있잖아요. 근데 가족이 많으면 아끼고 싶어도 못 아껴요. 왜요? 기본적으로 먹는 거 있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한 명보다는 여러 명일 때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소득세는 인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원수에 따라서 내는 세금이 어떻다? 다르다. 그래서 회사 들어갔는데 옆 사람하고 나하고 동기야. 같을 때 들어갔는데 옆 사람은 결혼해서 자녀가 있고 나는 혼자야. 그러면 내가 세금을 더 많이 내요. 왜냐하면 무슨 세기 때문에? 인세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맨날 말이 많은데 처음에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갖고 뭐 맨날 뭐 왜 혼자 사는데 많이 내야 돼요? 그럼 결혼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 다들 자기 입장에서만 보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수출은 영세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영세. 근데 거기 뭐라고 써놨죠? 면세라고 써놨죠. 그 다음에 45번 과세표준 나오면 제가 앞으로 습관적으로 이렇게 쓸 겁니다. 과세표준의 뜻은요. 공급가액이에요. 무슨 가액이라고요? 공급가액.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급가액의 뜻은 부가세 별도예요. 그 다음에 공급 대가의 뜻은 부가세 포함이고요. 그 다음에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 그 다음에 우리 저번에 분기할 때 몇 번 봤었는데요. 매출세액은 부가세 예수금 부채. 매입세액은요. 부가세 배급금 자산. 그래서 정답 4번이에요. 왜냐면 면세는 뭐 안 내죠? 세금 안 내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4번. 그래서 1번에 과세라고 되어 있잖아요. 과세는 뭐 내는 거예요? 세금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 이자 상당액. 그래서 우리 그 할부할 때 물어보잖아요. 몇 개월 무상이에요? 네. 맞죠? 몇 개월 동안 이자 안 내도 돼요.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물어봐요. 왜요? 만약에 10만 원짜리 샀는데 내가 5개월 했더니 이자가 5천 원 들어간대.
그러면 이 물건은 10만 원짜리 물건이 아니잖아요. 얼마짜리가 되는 거예요? 10만 5천 원. 그래서 우리가 무상 몇 개월이냐 꼭 물어보죠. 할부로 하려고 할 때. 그 다음에 3번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반비도 원가 처리하잖아요, 우리. 네, 그래서 부대 비용에다가 포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6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무슨 성이요? 유동성. 그래서 요거 요렇게 푸는 거예요. 어떻게 푸냐면 제가 아까부터 계속 강조하던 건데 컨트롤 F로 푸는 거예요. 뭘로 푼다고요? 컨트롤 F로. 근데 이렇게 찾는 거예요. 어떻게 찾냐면 잠시만요. 요번에는 좀 말씀을 좀 잘 들어야 될 텐데 프로그램이 여기 가서 컨트롤 뭐라고요? F. 1번에 건물이죠? 건물 밑에다가 202라고 쓰세요. 이거 나오면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에다가 몇 번을 적으시라고요? 202번 적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은요. 두 번째로 보실 게 저기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에다가 108이라고 쓰세요. 그래서 건물에 202, 그 다음에 108. 그 다음에 상품이 146번. 그러니까 이거 나오면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 다음에 투자유 가진 건 없어요. 프로그램에.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요 번호 순서대로 적는 거예요. 무슨 순서대로 적는다고요? 번호. 그래서 번호가 낮은 게 먼저 나갑니다. 네, 번호가 뭐한 게 먼저 나온다고요? 가장 먼저 나와요. 낮은 게.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번호가 가장 낮은 거 몇 번이세요? 네, 3번, 2번이죠? 108번.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2번.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유동성 배열법 나오면 그냥 뭐 하시라고요? 열심히 찾아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47번 푸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지금부터 그 세 가지를 다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우리 외웠잖아요. 대손충당금 보충법. 대손상각비하고 기타. 그래서 대손은 매출 채권. 외상매출금, 바드럼, 판매비와 뭐요? 관리비. 그 다음에 매출채권은 기타가 아닐 때. 대여금하고 미수금, 영업, 외비용이라고 했었었죠? 그러면 정답은 4번 나와요. 왜냐면 여기 선수금 없어요. 이렇게 푸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푸는 방법은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어요. 어떻게 푸냐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손의 뜻이 못 받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못 받아. 그럼 받으러 돈 받아야 되죠.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미수금 돈 받아야 되죠. 외상매출금도 돈 받아야 되죠. 근데 선수금은 이미 뭐 했죠? 받았죠. 그럼 받을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4번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 여기 가서 쳐요. 1번에 무슨 어음이요? 받으러 쳤죠. 여기 밑에를 보는 거예요. 받으러 밑에 대손충당금 있다 없다? 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무슨 금이요? 선수금. 선수금 밑에 대손충당금 없어요.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총 세 가지예요. 하나는 외워서, 하나는 이해해서, 하나는 컨트롤 뭐요? F. 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정답은 똑같이 몇 번밖에 없어요? 4번. 그 다음에 48번은 우리 재고자산 수량결정 방법에 계속기록법, 실질재고조사법, 혼합법. 단가는 개별, 선입선출, 후입선출. 그 다음에 가중평균법에다가 계속기록법 쓰면 이동평균. 그 다음에 가중평균법에다 실지 쓰면 뭐였었죠? 총평균법. 그러면 정답은 1번. 매출총이익법은 없어요.
다음에 49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쳐주세요. 두 번째 줄 앞쪽에 자본적 지출, 그 옆에 수익적 지출. 그래서 우리 자본적 지출이라고 나오면 자산 처리하라는 뜻이고요. 수익적 지출이라고 나오면 비용 처리하는데 수선비나 차량 유지비.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20만 원은 자본적 지출이래요. 그러면 건물 얼마요? 20. 그 다음에 자동차 아니면 무조건 수선비예요. 그래서 수선비 10. 자기압 수표는 내 거예요? 남의 거예요? 남이 거죠. 남이 발행한 수표 뭐라 그랬어요? 무슨 예금? 당좌예금 아니에요. 내가 발행하면 당좌예금이고 남이 발행하면 뭐라고요? 현금.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왜 4번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자본적 지출이라고 나오면 자산이니까 건물이야.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이라고 나오면 뭐라고요? 비용인데 수선비 아니면 뭐라고요? 차량 유지비야. 근데 여기는 뭘로 처리하시면 돼요? 수선비로. 왜요? 자동차 아니니까. 50번은 죄송한데 답이 없어요. 이렇게 나오면. 그래서 답을 억지로 좀 만들게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단기 매매 증권하고 매도 가능 증권으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가 단기 매매 증권이면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문제가 매도 가능 증권이면 정답은 3번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되냐면 매입 시에 부대 비용은 원가 처리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단기 매매 증권 살 때만 유일하게 얘만 구입 시에 부대 비용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나오면 수수료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1번이에요.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2번도 수수료인데요. 근데 분괴가 차대변이 바뀌었잖아요. 현금으로 줬으면 현금 대변에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일 때는 3번이에요. 왜냐면 단기 매매 증권 아니잖아요. 단기 매매 증권 아니면 다 합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뭘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요건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나오면 1번, 매도라고 나오면 몇 번이요? 3번.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51번에 별표 3개 치세요. 그래서 보시면 비유동 부채가 몇 년 이내 됐을 때요? 1년 이내. 그래서 앞에 보시면 우리 비유동 부채는 몇 년 이상이요? 1년. 유동 부채는 1년 이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동성 장기 부채라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그래서 2번인 이유는 우리 유동성 장기 부채는 이때 쓰는 거거든요. 비유동 부채가 무슨 부채가 될 때요? 유동 부채가 될 때. 그 다음에 52번 우리 매출 채권에 두 가지 있었습니다.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럼.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하고 지급엄.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런 거 틀리시면 아니 되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이 얘기 많이 할 건데 세무 때도 할 건데 어려운 거 맞출 생각 하지 마시고 쉬운 거 안 틀릴 생각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자격증 시험을 여러 번 봐본 결과 제일 쉽게 합격하는 방법은 쉬운 거 안 틀려서 합격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맞추면 행복한데 쉬운 거 틀리면 열받아요. 그 다음에 53번 또 나왔습니다. 보조금은 무슨 방법이요? 배부 방법. 그래서 직접, 단계, 상호. 그래서 직접은 보조금은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가 중요하지 않을 때, 단계는 배부 순서 정하고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절충. 상호는 가장 정확. 계산은 뭐요?
복자. 아까는 종류 물어봤지만 지금은 또 뜻풀이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1번 보시면은요. 가장 정확한 거 상호 맞고요. 단계는 절충 맞고요. 순서 나오면 단계. 정답은 4번. 직접이 가장 쉬운 방법. 가장 번거로운 건 뭐예요? 상호예요. 왜냐면 정확하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대청소 집에서 잘 안 한다. 왜요? 정확은 하지만 힘들어. 그 다음에 54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원재료. 좀 이렇게 좀 안 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또 적어야죠. 재료비 구하는 공식 기초 원재료 더하기 단기 원재료 매입액 빼기 기말 원재료. 그 다음에 제공품 기초 제공품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기말 제공품. 그 다음에 기초 원재료가 5만원, 단기 원재료 15, 기말 5, 그러면 15. 그래서 재료비 얼마예요? 15. 나머지는 적기만 하면 돼요. 노무비 10, 간접비 5, 기초 10, 기말 얼마요? 5. 차변 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돼. 얼마 부족해요? 35만원. 정답 3번. 그럼 이제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거기 박스 안에 보시면 기초 제품하고 단기 매출원가 안 썼죠? 왜요? 쓸모 없으니까. 그래서 시험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걸 다 주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구별하는 것도 시험 문제의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필요 있냐? 필요 없냐? 그래서 무조건 필요한 것만 준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 55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총. 총 나오면 뭐예요? 짧은 거. 그래서 제공품, 기초 제공품, 단기총, 제조 원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기말 제공품.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총이 100, 기초가 15, 기말이 25, 차대 90. 근데 제공품으로 안 끝나요. 기초, 단기 제품, 매출원가, 기말 제품. 기초가 10, 단기가 90, 기말이 20. 차대변 어떻게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80. 정답은 1번. 그래서 이런 거 T자 잘 안 되시는 분은 연습장에다가 T자 그리시고 거기에다가 금액 넣으세요. 그 다음에 56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요소별. 무슨 별이요? 요소별. 그래서 우리 이거 외운 적 있었습니다. 원가에 몇 요소? 3요소.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 그래서 정답은 2번. 제공품은 엄사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부하실 때 이론을 잘 푸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에 있는 토시 하나 가지고 외운 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 57번, 56번 같은 경우에는 요소 가지고 원가의 3요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57번 또 나왔어요. 개별은 비쌀 거야. 종합은 쌀 거야. 다품종 소량 주문. 소품종 대량. 작업 제조 원가표. 공정 완성품 환산량.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 중요.
그다음 누가 중요하다고요? 이 말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개별 원가에 가장 적합한 거 물어보면은 1, 2, 3, 4번 중에서 가장 비싼 거 찾으시면 돼요. 정답은 1번에 조선업. 조선업이 뭐 만드는 거예요? 배 만드는 거죠? 배 비쌉니다. 맞죠? 어선 한 척만 해도 몇 억씩 해요. 그 다음에 58번 그냥 여기에다가 엮어서 갈게요. 위에다 적어놨으니까. 어차피 똑같은 문제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종합원가 계산이죠. 정답은 3번이에요. 원가 계산표는 원가표나 지시서 이런 거는 종합이에요, 개별이에요? 개별이죠. 59번 얘 틀리시면 잡으러 갈 겁니다. 이거 진짜 잘 나와요. 필요적 기재상.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돼요.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 상호 및 성명. 여기서 말하는 회사는 상호 이름이고 성명은 본인 이름이 아니라 사장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공급 받는 자는 뭐만 있으면 돼요? 등록번호,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과 세액.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주소는 필요 없어요. 왜냐면 국가에서 사업자 등록번호 넣으면 다 나오잖아요. 이 사람 주소부터 해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래서 우리도 집 주소 안 쓰고 뭐만 넣어도 나와요. 주민등록번호만 넣어도 일단 국가에 그 입력되어 있는 주소 뜨잖아요. 60번 정답 3번. 왜냐면 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자 등록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20일 전 것까지는 뭐 해주겠다? 인정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봤을 때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지금부터 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댓글들 읽어보면 재밌어요. 옛날에는 없던 세금이 지금 나타났는 줄 알아. 다 옛날부터 내던 세금이에요. 근데 뭐 세율이 올라갔거나 시기가 약간씩 변경됐거나 뭐 금액이 올라갔거나 이런 차이일 뿐이지 옛날부터 내던 세금입니다. 갑자기 없던 세금이 툭 튀어나오고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다 종이로 했잖아요. 그래서 종이로 위에까지 이렇게 결제 받고 준비하는데 며칠이 필요하다라고 본 거예요. 20일. 그래서 지금도 며칠이에요? 20일이에요. 뭐 지금 아무리 빨라졌어도 어쨌든 며칠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넉넉 잡고 며칠 안에만 해라. 20일 안에. 그래서 20일 전 것까지는 뭐 해주겠다? 인정을 해주겠다. 왜냐면 우리가 20일 안에 했어. 근데 내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이 지났어. 딱. 그러면 그때부터 인정해주면은 그 전에 20일 거는 인정 못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고 20일 이내니까 20일 전 것까지는 뭐 해줄게? 인정을 해줄게. 그 다음에 단. 요것도 잘 나와요. 시험 문제.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신청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냐면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일단은 사무실 빌려야죠. 컴퓨터 사야죠. 소파 사야죠. 뭐 빌리기도 하지만 어쨌든 빌리든 사든 돈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돈 안에 뭐가 들어가요? 세금이 들어가죠. 그러면 내가 사업하기 전에 미리 사업자 등록증을 뭐 할 수도 있어요?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물건 살 때마다 부가가치세 공제 받으려면은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세금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이거 먼저 하는 경우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법에서도 전이라도 신청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4시에 신호 확인하고 15개 더 풀고 그 다음부터는 풀고 맞추고 이렇게 해서 진행할 겁니다. 잠깐